성북구 제목을 뭘로 저장했을까? 네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7월 19일에 포럼한다고 그래가지고요. 네. 찾아왔습니다. 네네. 네. 7월 19일에 하는 포럼 관련해서 좀 얘기를 들어보려고 하는데, 본인 소개 한번 좀 부탁드릴게요. 저요? 저는 여기 이제 성북구 2010년에 생활구정기획단장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제 성북구정의 정책 설계 이런 것들을 이렇게 쭉 했었어요. 그거부터 해가지고 주로 그 이후에 서울시장 정책보좌관이라든지 주거재생지원센터장, 그리고 SH에서 미래전략실장 이런 식으로 쭉 도시 관련돼서 이 일을 좀 주로 해왔어요. 그래서 제가 좀 주로 조금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는 분야는 뭐랄까 이게 도시발전 전략, 그리고 그것을 실현하는 도시계획, 도시정책 뭐 이런 쪽으로 제가 좀 그동안 계속 일을 해왔습니다. 저는 지금은 이 서울 도시포럼이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다음에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와 성북구의 좀 발전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저희 회원 여러분들과 함께 모여가지고 토론하고, 또 이것을 좀 관심 있는 시민들과 함께 나누는 그런 네트워크 자리, 이런 것들을 포럼으로 좀 개최하는 그런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. 이번에 그래서 김성애 의원님 모시고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과 과제라는 내용으로 초청 강연 진행하시잖아요. 네. 그 초청 강연 어떻게 마련하게 되셨고, 그걸 어떻게 어떤 내용이 다뤄질지 그런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제가 이번에 이재명 정부의 실질적인 인수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원회의 전문위원으로 제가 특히 기획분과에서 저는 주로 비전이라든지 국정과제 정하는 거, 또 거기서 특별히 참여통합 관련된 TF 뭐 이런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데, 일을 하다 보니까 역시 자연스럽게 이재명 정부의 공약을 조금 우리가 좀 이해하면서 어떻게 하면 서울시와 성북구의 좀 발전에 대한 그런 좀 뭔가 정책을 좀 수립할 수 있을까, 이런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, 좀 그런 자리를 한번 마련해야 되겠다. 그런데 우리 김성애 국회의원님은 워낙 좀 유명하신 분이고, 또 고양시 국회의원이신데 고양시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, 특히 그에 따라서 경기도 북부권에 대한 이런 좀 구상들이 좀 많이 있으셔서 이재명 정부 하에 지방정부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, 이런 것을 가지고 한번 토론하면 재밌을 것 같다. 그래서 어렵게 모시게 됐습니다. 어쨌든 이재명 정부가 출범을 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어쨌든 지방정부에서 일해본 경험이 있잖아요. 네. 그래서 지방정부에 대한 기대도 크고 그런 디테일을 굉장히 많이 살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, 그럼 지방정부의 역할이라는 건 어떤 걸로 생각하시는지 그런 걸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지금 이재명 정부의 공약을 이렇게 쭉 보면, 크게 보면 한 세 뭉텅이가 지방정부가 어쨌든 고민해야 되는 영역인 것 같다,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. 그러니까 첫째 뭉텅이가 뭐냐면은 뭐랄까 주민자치와 관련된 부분이에요. 읍면동 주민자치의 법제화 문제라든지, 또 유연화와 그에 맞춘 어떤 인구 소멸에 대한 대응을 한 지방행정체제 재편 문제라든지, 좀 이런 좀 약간 그런 주민자치와 관련된 부분들이 하나가 있고, 이걸 약간 좀 넓혀서 얘기한다면 자치분권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, 이 뭉텅이가 있고, 두 번째가 역시 성장에 관련된 부분이에요. 그러니까 특히 AI와 바이오라든지, 또는 문화 강국 문제라든지, 뭐 이런 것 관련해 가지고 좀 다양한 산업 정책, 특히 지역 특화 발전에 대한 지역의 특색 있는 어떤 산업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공약들이 좀 많이 있어요.
그리고 이제 이번에 그 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이번 대통령실의 정책실장이 처음으로 브리핑한 게 알리백 산단에 대한 거라는 게 이제 그런 식으로 실질적으로는 지역을 통해서 이제 국가를 좀 발전시키겠다라는 국민들이 좀 많이 있고 성장과 관련해서도 그 다음에는 이제 또 이 기본 생활을 보장한다라는 목표거리가 하나가 있어요. 그런데 이제 이것도 결국은 이제 예를 들자면 뭐 주거라든지 교육이라든지 뭐 돌봄이라든지 뭐 이런 것 관련해서도 역시 이것을 실행하는 단위는 기본적으로는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.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의 여러 가지 시도가 지방정부에서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계획 없이는 성공할 수가 없는 거고, 특히 이것이 이제 중앙정책은 굉장히 좀 포괄적인 형태가 되니까 이 문제가 잘 되려면 뭔가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시도들이 있어야 되잖아요. 이런 것들은 지방정부가 지방의 특색에 맞춰서 어쨌든 고민을 해 나갈 수밖에 없다.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이재명 정부의 성공에 상당히 중요한 수군, 결국 지방정부가 이재명 정부의 공약을 혁신적으로 어떻게 만들어내는가에 달려있다.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런 측면에서 성북구가 좀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모습이 많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잖아요, 사실.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과제를 가져가야 될지에 대한 생각을 조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글쎄요, 이게 뭐 일단 우리가 지난번 이제 광주에서의 한번 토론회가 많은 지방정부에 이재명 정부에서 일은 이제 조금 기존과 좀 달라져야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좀 많이 보여줬다고 생각이 들어요. 그러니까 뭐랄까 너무 이제 이렇게 질문을 좀 이렇게 지방정부가 던질 때도 너무 일반적이고 이게 약간 포괄적으로 질문을 던지면 안 되는구나. 상당히 구체적으로 질문들을 던지고 대안을 가져야 되는구나. 이게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. 근데 원래 그 전에 제가 이제 김영배 구청장과 같이 일할 때는 실은 문재인 정부가 거의 등장하기 전부터 문재인 정부에 대한 공약이라든지 이런 것들 연구를 좀 많이 했어요. 그렇게 되고 이제 그 당시도 인수위가 없었는데 그때는 이제 국정자문위원회가 100대 과제 이런 것을 뽑을 때 그 100대 과제에 맞춰서 성북구는 어떤 것을 해야 되는가를 담당 이제 부서에 상당히 많은 연구를 먼저 시켰어요. 그래서 그 기회를 어떻게 활용할 건가. 이제 뭐 지금도 좀 마찬가지. 제가 이제 뭐 거의 매일 이제 이 공약을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이제 보다 보면은 아까 이제 뭐 큰 틀에서 이제 저희도 세 개 틀이죠. 그러니까 이제 주민자치를 어떻게 활성화할 건가. 이제 이런 게 하나 있고, 이 성장 정책을 이용해가지고 또 성북구를 약간 이제 성북구가 기본적 성격은 아직 배드타운이거든요. 근데 이 부분을 물론 이제 배드타운에서 일자리나 산업 정책이 있는 쪽으로 조금 도시를 발전시키는 게 쉽지는 않은 일인데 그래도 할 수 있는 만큼은 약간 직주락이 좀 통합된 복합 공간으로 좀 만들기 위해서 뭐 예를 들면 뭐 AI 같은 경우도 그러면 AI를 성북구에서 어떤 맥락에서 활용할 수 있지?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거든요. 왜냐하면 이제 대학이 많잖아요. 대학이 많고 이제 특히 고대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 AI 플러스 바이오. 왜냐면 AI도 산업 특화된 AI 쪽이 있거든요. 그러면 바이오와 연관된 부분을 좀 고민해 볼 때, 기본적으로 현재 이제 홍릉 바이오 같은 경우가 있잖아요. 그거 연계돼서 어떻게 종암동이나 안암동을 좀 발전시킬 것인가. 이런 구상을 해볼 수도 있는 거죠. 또는 이제 AI가 이제 뭐 테스트베드 코리아, AI, 테스트베드 코리아다 하나 그러면 기본적으로 주민들이 AI 활용 역량이 이제 증가해야 되잖아요. 그렇게 되고 또 현재 있는 초중고의 학교에서도 AI 관련돼서 인재들을 육성한다든지 이런 것과 관련된 고민을 할 수도 있잖아요. 그렇게 되면 역시 저희도 방과 후 교육 문제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훨씬 그런 좀 아까 변화를 저희가 시도할 수가 있거든요. 그리고 이제 지자체가 주도하는 온 동네 초동돌봄이라는 게 공약에 있어요. 이것도 좀 마찬가지 이렇게 그런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이건 조금 산업정책과 기본생활 보장이 좀 섞여진 얘기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을 좀 활용할 수도 있다. 이런 생각이 들고 기본생활 보장 문제도 마찬가지예요. 약간 교육돌봄과 관련된
이라든지 또 뭐 청년주택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좀 공약이 많이 있거든요. 그런 것을 통해서 또 문화 쪽 관련해서도 실질적으로 저희가 고민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. 그래서 뭐 꿈나무를 위한 중소 공연장 조성 문제라든지 또는 지역문화 생태계 조성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에 좀 길어졌지만 실제로는 엄청나게 많은 기회가 서울시와 성북구에 주어지고 있다. 그런데 어쨌든 제가 좀 내부를 좀 잘 보지는 못하지만 겉으로 드러나기는 어쨌든 그런 모습은 현재 성북구청이 보여주고는 있지 못한 것 같습니다. 그 아까 말씀하셨던 그 세 가지 축에 대해서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앞으로 기회가 되면 얘기를 좀 풀어보면 좀 재미있을 것 같아요. 물론 요번 그 토론회 때도 얘기가 좀 되긴 하겠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같이 얘기하고 소통해보면 참 좋을 것 같긴 한데 앞으로 요런 거를 이제 우리 서울도시 포럼에서 진행하실 거잖아요. 네. 서울도시 포럼에 대한 소개하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조금 약간 서울도시 포럼으로 조금 더 포괄적으로 얘기하자면 어쨌든 이제 대한민국이 당면하고 있는 이제 위기랄까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4-5가지로 정리해 볼 수가 있잖아요. 그러니까 뭐 이런 성장률에 약간 하락이 있다. 그 다음에 이제 약간 양극화 문제가 완화가 되지 않고 있다라든지 또 인구 절벽 문제, 그 다음에 뭐 기후 위기 문제, 또 약간 지방소멸 이런 문제가 좀 있을 수가 있거든요. 근데 마찬가지 문제가 역시 이런 문제는 각 도시 단위로 이 문제가 또 발생을 하고 있고 여기에서는 이제 서울시도 마찬가지 현상이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. 특히 이제 과연 서울시의 발전에서 성장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게 있죠. 그리고 역시 이제 약간 또 소득의 양극화가 지역의 양극화로 좀 드러나는 문제가 있잖아요.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이제 인구 문제도 좀 이건 약간 찬반이 있지만 계속 지금 서울시도 인구가 감소하고 있거든요.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이것이 뭐 이것에 대한 좀 평가는 좀 또 약간 복합적이기는 하지만 이제 이런 문제가 있어요. 근데 이제 이 문제가 또 성북구에서 또 다시 투영이 됩니다. 그러니까 성북구를 그러면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. 빠트는 이제 좀 기후 관련해서도 좀 많이 있거든요. 그러니까 기후가 결국은 폭염과 폭우의 양이 실은 늘어난다. 그러니까 변동폭이 늘어나서 도시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인프라가 있느냐.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좀 중요한 이슈가 돼요. 근데 이런 문제와 관련돼서 서울도시 포럼은 이제 전문가들하고 이제 토론도 좀 하고 그리고 이것을 이제 전문가들의 토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시민과 소통하면서 좀 대안들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작업들을 좀 해왔고 아까 이제 말씀드린 그 성북구 차원에서는 이제 이재명 정부의 탄생 또 이재명 정부의 현재 굉장히 대통령께서 적극적으로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맞춰가지고 그러면 성북구도 발전 전략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제 성북구에 있는 또 다양한 단체들과 또 같이 소통하고 또 성북구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연구자들, 전문가들하고도 같이 연구하면서 이 문제를 좀 만들어 나가는 일들을 좀 앞으로 해 나가려고 합니다. 네. 마지막으로 7월 19일 날 토론회 하시는데 많이 참여하시라고 좀 부탁 말씀 한번 해주시죠. 네. 이제 이런 좀, 그러니까, 이재명 정부의 탄생에 따른 서울시와 성북구의 발전에 대한 이렇게를 조금 한번, 그래도 우리 지역 주민들과 또 이야기할 수 있는 이제 좀 중요한 공간으로 한번 좀 오셔서 이야기를 시작해 봤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이것을, 이번은 어쩔 수 없이 좀 포괄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, 이후에 조금 부문별로도 나누어서, 부문별 단체하고도 좀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해 나가면서, 좀 올해 좀 하반기까지는, 그래도 우리가 성북구를 좀 이런 식으로 발전시켰으면 좋겠다는 그런 좀 상들을 주민들과 나누는 자리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. 꼭 참여 부탁드립니다.